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 오빠의 결혼식에서 나, 그의 유일한 여동생이 빠지다니.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건 배신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오후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웨딩 플래너를 만났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검은색 수트에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지은 씨, 오빠님 가족분들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명단에서 당신 이름을 삭제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움은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애썼다. 농담이시죠? 오빠가 왜 그럴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오빠님께 전화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로비의 대리석이 차갑게 다리를 꿰뚫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울었다.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갈까봐 베개를 베어 물었다. 오빠, 김민준.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10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를 키워준 사람. 우리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지만 오빠는 공부를 하며 장학금을 타 서울대에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 대학에 갔다. 오빠는 항상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만 믿으면 돼. 그런데 이제? 그의 결혼식에서 나를 지운 이유가 뭐지? 나는 핸드폰을 들고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왜? 답장은 없었다. 대신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한 것은 오빠의 변호사로부터의 편지였다. 김지은 씨, 민준 씨의 결혼 준비로 인해 가족 행사에 참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준 씨의 의사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배제가 아니었다. 이건 절단이었다. 오빠가 나를 가족에서 지워버린 거였다. 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나는 오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오빠는 지금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곧 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그의 약혼녀 이수연은 재벌 3세 집안의 딸로 결혼 후 오빠의 커리어가 폭발적으로 도약할 터였다. 수연 언니다니 이제는 언니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 여자. 그녀는 오빠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를 경계했다. 지은 씨, 민준 오빠가 너무 가족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좀 자유로워져야죠. 그녀의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느껴졌다. 나는 오빠의 결혼식을 염탐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심지어 오빠의 회사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러다 발견한 첫 번째 단서, 5년 전 오빠의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수억 원의 자금이 사라졌고 오빠는 그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오빠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왜? 수연의 집안이 은밀히 개입해 사건을 무마한 거였다. 그런데 그 횡령의 진짜 주범은? 나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대신 짊어진 거였다. 5년 전 나는 대학생이었고 오빠의 회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오빠가 지시한 대로 나는 회계장부에 손을 대야 했다. 지은아,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수연 집안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 내가 대신 책임져. 나중에 다 갚을게. 오빠의 그 말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장부를 조작했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 대신 오빠는 증거를 인멸하고 나를 보호소송으로 감싸 증언을 막았다. 결과 나는 2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고 오빠는 승진의 길을 걸었다. 그 비밀이 이제 왜 터지는 거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오빠의 노트북을 해킹. 동생으로서 비밀번호를 아는 건 쉬웠다 하니 수연과의 이메일이 쏟아졌다. 민준 씨, 지은 씨가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결혼 전에 스캔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명단에서 빼는 게 좋겠어요. 오빠의 답장.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이제 필요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오빠는 나를 버렸다. 내가 그의 성공을 위해 희생한 모든 걸 이제는 짐짝처럼 버린 거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에 대한 복수.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나는 오빠처럼 치밀하게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을 이용해 복수할 거였다. 재벌의 권력, 가족의 체면, 그리고 미디어의 칼날. 오빠가 나를 배신한 대가로 나는 그의 결혼식을 파괴할 터였다. 그러나 이 복수는 나 자신도 파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오빠를 사랑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 정보 수집. 나는 오빠의 결혼식 장소를 확인했다. 한강변의 럭셔리 호텔, 강남 그랜드.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500명의 하객. 나는 웨딩 플래너에게 위장 취업 신청을 했다. 저는 이벤트 코디네이터예요. 이 결혼식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 씨 동생분이시라니 환영해요 라고 했다. 아이러니했다. 나는 그 안으로 스며들었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수연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다. 그녀는 완벽했다.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고 미소는 카메라를 향한 듯 영롱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안에 숨겨진 야심은 나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을 경멸하는 빛이었다. 지은 씨. 민준 오빠가 언급한 적 없는데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가시가 돋아 있었다. 나는 웃었다. 오빠가 바빠서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나는 수연의 휴대폰을 슬쩍 훔쳐봤다. 그녀의 메시지, 아빠, 민준 씨 동생 문제는 해결됐어. 이제 우리 집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할게. 그 메시지의 수신자, 이재벌 회장.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복수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 나는 수연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의 집안은 과거 환경오염 스캔들로 유명했다. 10년 전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고 수십 명이 암으로 죽었다. 그런데 수연의 아버지는 뇌물을 통해 사건을 덮었다. 그리고 그 마을. 바로 내가 자란 동네였다. 엄마의 암은 그 유출 때문이었다. 오빠는 그걸 알면서도 수연과 결혼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선택한 거였다. 두 번째 단계, 동맹자 모집. 나는 대학 시절 친구, 기자 지망생인 박하윤을 만났다. 하윤아, 이 결혼식에 폭탄을 터뜨릴 거야. 내가 도와줘. 하윤은 망설였다. 지은아, 이건 위험해. 재벌이야.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횡령 사건의 원본 장부, 오빠의 이메일 캡처, 수연 집안의 오염 기록. 하윤의 눈이 빛났다. 좋아. 내가 기사로 날릴게.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결혼식 D-7. 나는 호텔에서 수연의 드레스 피팅을 도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말했다. 민준 씨랑 결혼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지은 씨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평범.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날 밤 나는 호텔의 CCTV를 해킹했다. 오빠가 수연과 다투는 장면을 녹화했다. 수연아, 지은이는 이제 끊었어. 하지만 내 집안 스캔들이 터지면 수연의 대답, 그럼 너도 끝장이야. 우리 함께 무너지자고? D-3. 긴장감이 고조됐다. 오빠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으로. 지은아, 왜 연락이 없어? 결혼식에. 오지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내 성공을 위해 감옥 갈 뻔한 걸 잊었어. 침묵.
그러다 오빠의 속삭임, 미안해. 수연 집안이 나를 협박해.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됐단 걸 알았어. 결혼이 깨지면 난 끝장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빠도 피해자였다. 아니, 가해자였다. 그는 나를 희생시켰으니까. D-1 나는 하윤에게 기사를 넘겼다. 제목, 재벌 결혼식 뒤 숨겨진 횡령과 환경 범죄.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갔다. 결혼식 당일, 나는 신부 대기실에 숨어들었다. 수연의 드레스 주머니에 USB를 넣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대로 나갔다.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말했다. 오늘은 제 오빠의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피로 물든 거예요. 하객들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500쌍의 눈동자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서 번뜩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사랑의 축복이 아니라 배신의 무대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신랑석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지은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 오빠는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나는 멈추지 않았다. 5년 전 오빠의 회사에서 횡령이 일어났어요. 수억 원의 돈이 사라졌죠. 그 책임. 제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지시했으니까요. 웅성거림이 퍼졌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하윤이 후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기사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수연 씨의 집안. 10년 전 공장 유출로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암으로. 그런데 그들은 돈으로 입을 막았죠.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거짓말. 증거 없어. 하지만 나는 USB를 들어 올렸다. 여기 있어요. 모든 게. 카오스가 시작됐다. 하객들이 소란을 피웠고 호텔 보안이 나를 끌어냈다. 오빠가 따라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나를 때렸다. 아니,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쳤다. 지은아, 왜? 우리가 가족이잖아. 나는 피를 흘리는 입술을 닦으며 웃었다. 가족. 오빠가 나를 팔았잖아. 수연 집안에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 집안이 나를 그의 변명은 공허했다. 나는 그를 밀치고 달아났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다. 전국 방송, 온라인 포털. 재벌 결혼식 파탄, 횡령 환경 스캔들 폭로. 주식은 폭락했고 수연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다. 그 동생이 미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USB의 파일이 유출됐고 오빠의 이메일이 공개됐다. 오빠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연은 결혼을 취소했다. 민준 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승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다음 날 경찰이 내 집을 덮쳤다. 김지은 씨, 횡령 공모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빠가 나를 고발한 거였다. 지은아, 미안. 하지만 내가 너무 멀리 갔어. 수연 집안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내가 대신 가야 해. 그의 전화 목소리였다. 나는 또다시 희생양이 됐다. 감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의 한강을 봤다. 검은 물결이 출렁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좁은 방, 차가운 바닥, 그리고 끝없는 후회. 나는 왜 오빠를 믿었을까? 왜 엄마의 죽음을 잊었을까?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동맹자를 만났다. 같은 방에 놓인 최할머니. 그녀는 과거 재벌 집안의 하녀였다. 그이 씨 집안. 나도 알아.
그 유출 사건, 내가 목격했어. 증인이 더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희망을 봤다. 출소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나는 최할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증인을 찾았다. 유출 사고 생존자들. 그들은 수연 집안의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다. 세 번째 단계, 반격.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횡령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오빠가 진짜 주범입니다. 증언이 쏟아졌다. 회사 전 동료들, 그들도 오빠의 지시를 알았다. 오빠는 무너졌다. 그의 아파트는 압류됐고 그는 술에 빠져 거리를 배회했다. 나는 그를 만났다. 동네 술집에서. 오빠, 이제 알겠어? 배신의 대가. 오빠는 울었다. 지은아, 용서해. 수연이 나를 꼬드긴 거야? 그녀가 모든 걸 계획했어? 수연. 그녀가 진짜 악마였다. 나는 그녀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녀는 여전히 파티를 즐겼고 새로운 약혼자를 물색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타이밍을. 그녀의 생일 파티, 강남 클럽에서.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VIP 룸으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잔에 약을 탔다 하니 독이 아니라 진실의 약 환각제를 섞은 음료. 그녀는 무대에 올라 춤을 추다 갑자기 소리쳤다. 아빠. 그 공장, 사람들이 죽었어. 나도 알았어. 클럽이 소란스러워졌다. 영상은 바이럴 됐다. 수연의 미친 짓으로 재벌 이미지가 더럽혀졌다. 하지만 이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차가워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오빠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멈춰. 이건 우리를 파괴해. 나는 대답했다. 이미 파괴됐어, 오빠. 복수의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수연 집안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산업 스파이 변호사 회의실에서 그들의 변호사는 나를 노려봤다. 김지은 씨, 당신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이건 음모야. 나는 웃었다. 음모. 당신네 집안이 시작한 거죠. 재판은 미디어의 축제였다. 매일 아침 신문에 내 얼굴이 실렸다. 배신의 신부 vs 희생양 동생.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보거나 미친 여자로 봤다. SNS에서는 지은의 복수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오빠는 재활센터에 입원했다. 나는 방문했다. 그의 방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오빠, 이제 끝났어. 수연 집안이 무너질 거야.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그 집안은 안 무너져.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법이야. 이 그의 말에 나는 동요했다. 정말 그럴까? 재벌의 힘은 어마어마했다. 그들은 로비를 통해 증인들을 입막음하려 했고 내 변호사는 뇌물 제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네 번째 단계, 미디어 전쟁. 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하윤과 함께 숨겨진 독, 재벌의 그림자. 인터뷰는 유출 생존자들, 오빠의 전 동료, 심지어 최할머니. 방송날 시청률은 20%를 넘었다. 수연의 아버지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정치적 음모다. 우리 집안은 깨끗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날 밤 수연이 내 집으로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총을 들었다. 장난감이지만. 지은 씨, 제발. 멈춰.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민준 씨는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오빠를 설득한 거지? 집안이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그녀의 고백은 녹음됐다. 엄마의 죽음. 나도 미안해. 하지만 그건 과거야. 이제 우리 모두 파괴되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과거. 그 과거가 내 인생을 망쳤어. 수연은 떠났지만 그 녹음은 내 무기였다. 다음 재판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증거를 인정했고 횡령 사건은 오빠와 수연 집안으로 재지목됐다. 오빠는 출소했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바람이 차가웠다. 지은아, 고마워. 내 덕에 내가 살았.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수연은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어. 나는 소리쳤다. 피해자. 그녀가 나를 배신시켰어.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지은아. 진짜 배신자는 나야. 내가 처음에 장부를 조작하라고 한 거? 그 고백에 나는 무너졌다. 오빠가 모든 걸 시작한 거였다. 수연은 그의 야심에 휘말린 거였다. 복수는 누구를 향한 거지? 나 자신인가? 그날 밤 나는 수연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 씨,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다. 너도 배신당했어. 오빠가 진짜 주범이야. 수연의 눈이 커졌다. 알아. 그래서 내가 그를 버린 거지? 하지만 너처럼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처음으로 적이 아닌 사람으로. 그녀의 이야기, 집안의 압박, 아버지의 강요, 오빠의 매력에 빠진 순간. 나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재벌 딸이 아니야. 입양됐지. 그 비밀에 나는 놀랐다. 수연도 희생자였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동맹이 생겼다. 5번째 단계, 최종 타격. 우리는 오빠를 함정에 빠뜨렸다. 가짜 만남을 제안하고 그의 고백을 유도했다. 오빠, 모든 걸 용서할게. 하지만 진실을 말해. 녹음된 그의 말, 맞아, 내가 횡령했어. 지은아, 내가 대신 죄를 지는 게 쉽다고 생각했어. 그 파일은 경찰에 넘어갔다. 오빠는 체포됐다. 하지만 이 승리는 쓰라렸다. 재판 중 오빠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사랑했어. 미안. 그의 눈물에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매번 출입이 넘쳤다. 기자들, 시위대, 심지어 재벌 반대 단체. 나는 증인석에 앉아 오빠를 봤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김민준, 횡령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나요? 판사의 물음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연은 옆에서 증언했다. 민준 씨가 저를 이용했어요. 집안의 힘을 빌려 사건을 덮으려 했죠.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녀의 눈은 달랐다. 연민이었다. 재판 내내 나는 내 안의 갈등과 싸웠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오빠가 어린 시절 나를 업고 비 오는 거리를 걷던 모습. 지은아, 오빠가 지켜줄게. 그 약속이 산산조각 난 지금 나는 누구인가? 복수의 화신. 아니면 파괴된 가족의 잔재? 변호사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 씨, 이겼어요. 하지만 승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는 맞았다. 수연 집안은 벌금을 물고 일부 경영진이 물러났지만 뿌리는 여전했다. 오빠의 선고, 7년 실형. 법정에서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아, 자유롭게 살아. 그 미소에 나는 울었다. 체포되는 그의 등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수연과 나는 재판 후 만났다. 그녀의 펜트하우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살아야지. 그녀는 와인을 따랐다. 나도 그래? 하지만 지은 씨,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모르셨어.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우리는 친구가 됐다. 아니, 동지. 수연은 집안을 떠나 NGO를 설립했다. 환경 피해자들을 위한. 나는 그 단체의 매니저가 됐다. 함께 일하며 우리는 과거를 치유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했다. 오빠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지은아,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오빠는 후회해. 하지만 내가 강해진 걸 봐서 다행이야.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울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년 후 새로운 스캔들이 터졌다. 오빠의 옥중 자백이 유출됐다. 수연 집안이 모든 걸 조종했다. 지은은 무죄답하지만 그 자백은 위조였다. 수연의 사촌, 집안의 그림자 세력. 그들은 복수를 시작했다. 내 집의 위협 전화, 직장에서의 괴롭힘.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갚아줄게. 나는 다시 무서워졌다. 수연이 말했다. 지은 씨, 도망쳐.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번엔 함께 싸우기로 했다. 6번째 단계, 최후의 전쟁.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집안의 비자금, 정치 로비 기록. 하윤의 도움으로 대형 언론에 넘겼다. 이번엔 국제 뉴스까지. 한국 재벌의 어두운 면. 회장은 사임했다. 수연은 완전히 집안을 버렸다. 이제 자유야. 그녀의 말이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오빠의 최종 편지. 지은아, 진짜 비밀을 말할게. 엄마의 암은 유출 때문이 아니야. 내가 회사 실험에 엄마를 참여시켰어. 보상금 때문에. 그 충격. 오빠가 엄마를 희생시킨 거였다. 모든 게 그의 야심 때문.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끝에서 가장 큰 배신. 그 편지를 받은 날,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물결 소리가 귀를 때렸다. 오빠의 글씨체가 눈에 아른거렸다. 엄마는 자원했어. 가난 때문에. 내가 설득했지? 미안해, 자원. 엄마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 엄마의 병원비가 쌓이던 때 오빠가 엄마, 이 약 실험해보자. 돈이 많이 나와 라고 했던 장면? 엄마는 망설였지만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위해. 그게 유출 때문이 아니었다. 오빠의 탐욕 때문이었다. 나는 수연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이건 내 집안 실험이야. 그 약은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거. 연결됐다. 모든 게 얽혀 있었다. 오빠의 횡령, 엄마의 죽음, 수연 집안의 범죄. 우리는 다시 모였다. 하윤, 최할머니, 생존자들. 이번엔 소송이 아니라 운동이었다. 진실을 위한 연대. 우리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청 앞 플래카드에 엄마의 사진. 재벌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라. 오빠는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살했다. 아니, 자살 시도 후 사망. 뉴스 헤드라인, 횡령범 김민준, 옥중 사망. 나는 장례식에 갔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다. 가족. 나뿐이었다. 관 위에 앉아 나는 속삭였다. 오빠, 왜 우리를. 눈물이 떨어졌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오빠를 죽였다. 수연은 곁에 있었다. 지은 씨, 이게 끝이야. 이제 살아.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 엄마의 묘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산소, 푸른
풀잎이 젖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다 밝혔어요. 나는 무릎 꿇었다. 수연이 꽃을 놓았다. 할머니, 용서하세요. 그 후, 삶은 변했다. 나는 작가가 됐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배신의 신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논쟁했다. 지은은 영웅인가, 복수귀인가,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둘 다예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수연은 NGO를 키웠고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다. 가끔 밤에 오빠를 꿈꿨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트위스트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책 출간 후 익명의 편지. 내 오빠는 죽지 않았어. 내가 숨겼어, 발신자. 오빠의 옛 동료. 그는 해외로 도피한 오빠를 숨겨졌다. 오빠는 살아 있었다.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 나는 선택해야 했다. 용서. 아니면 영원한 추격. 편지를 받은 순간 세상이 다시 기울었다. 오빠가 살아. 그럼 그의 죽음은 연극이었다. 감옥 사망은 위장, 동료의 도움으로. 나는 수연에게 알렸다. 언니, 오빠가 살아있어. 그녀의 반응은 놀라움과 분노. 왜? 또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우리는 추적을 시작했다. 오빠의 흔적, 해외 송금 기록, 가짜 여권. 목적지. 제주도, 아니, 더 멀리 LA.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구름이 솜처럼 흘렀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글로벌 게임이었다. 라의 도착, 우리는 사설 탐정 고용했다. 오빠는 작은 아파트에 숨어 살고 있었다. 이름도 바꿨다. 박준호.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우리는 그를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야심. 대면은 카페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 오빠, 그의 커피 잔이 떨어졌다. 지은아. 어떻게, 나는 앉았다. 내 동료 덕분이야. 왜 살아? 왜 또 속였어?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 죽고 싶었어. 하지만 후회됐어. 엄마 일, 내 일, 수연 집안 무너뜨린 후 난 자유를 얻었어. 새 삶을 사는 거지?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그는 해외에서 우리를 도울 증거를 모았다고 했다. 재벌의 글로벌 네트워크. 함께 끝내자. 이건 나의 속죄야. 수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오빠를 때렸다. 이 새끼. 또 배신. 하지만 오빠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수연아. 내 집안을 무너뜨린 건 나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진짜로 우리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세 사람은 라의 모텔에서 계획을 세웠다. 최종 폭로, 재벌의 국제 뇌물. 오빠의 자료는 금광이었다. 우리는 FBI에 넘겼다. 결과. 수연의 아버지, 국제 수배. 집안은 완전 붕괴. 뉴욕 타임스 헤드라인, 커리언 체이벨 엠파이어 크럼벨즈. 돌아온 서울,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한강변, 결혼식 날씨처럼 맑았다. 오빠가 말했다. 지은아, 용서할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야. 가족으로 돌아와.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수연이 웃었다. 우리 셋. 이상한 가족이네. 결말은 비극적. 아니, 모순적. 우리는 함께 살았다. 하지만 신뢰는 영원히 금이 같다. 매일 아침 나는 물었다. 오늘은 배신 없을 거지? 그들은 웃었다. 복수는 우리를 묶었고 파괴했다. 한국의 어두운 사회에서
우리는 생존자였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피엔드. 누가 옳았을까? 나, 오빠, 수연. 아니면 아무도.